안녕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저자 이성엽입니다. 자, 이 사진은 브리즈번에서 호주 브리즈번 조금 밑에 가면 골드코스트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진이에요. 예,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플리커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한숨밖에. 예.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서 대부분을 브리즈번에서 보냈는데 브리즈번에서 이제 차 끌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런 멋진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드코스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서퍼스 패러다이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서퍼스, 서핑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이스, 천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파도가 조금 일고 있는데 파도가 좀 잔잔한 데서는 좀 초보자들이 이제 서핑할 수 있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서퍼스 패러다이스 동네 좀 내려가면 파도가 좀 센 데도 있고 그 왼쪽에 보면 바다죠, 그죠? 오른쪽으로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는 강이에요 또. 그래서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브리즈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누사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바다고 오른쪽은 강이고 그래서 집이 굉장히 멋진 집도 거기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왜 이런 오늘 넋두리를 하느냐? 어학연수를 가면 이런 동네에 가서 원어민들하고 멋지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영어를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러 가는데 가보면 막상 이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제법 한국에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수업을 들어가 보면 막 매번 쏟아지는 그 단어 때문에 미쳐요. 뭐 하루에 5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5시간을 거의 꼬박 단어, 그날 배운 단어, 그 다음에 숙제하고 이런 거에 다 시간을 써도 모자랄 만큼 단어가 정말 모자라요. 그래서 그 학원 끝나면 그 길거리에 이제 뭐 길바닥에 넘쳐나는 원어민들을 붙잡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막상 가보면 말이 잘 안 들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말이 안 들리는 경우에 대부분은 보면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쓰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처박히게 되죠. 단어를 죽여버릴 식으로 막 외우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단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웬만큼 들리게 되면 이제 진짜 원어민들하고 나가서 말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은 한국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휘를 이제 갖춰야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가면 굉장히 이제 아깝게 시간을 보냅니다. 도서관에서 자기 방에서 단어 외우느라 그렇게 시간을 아깝게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러 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단어를 좀 준비를 할 건가 미리 지금 어학연수를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단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 꼭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 굉장히 많죠. 단어 암기 암기 학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 단어 얘기가 많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어 단어라는 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관점은 영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좀 생소한 얘기가 될 겁니다. 생소한 얘기가 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어에 팔품사 얘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팔품사 찍어야 되는데 팔품사 얘기는 정말 지겹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팔품사 중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5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8개 전부가 아니라 5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품사는 명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부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왜 갑자기 단어 얘기하다 품사 얘기가 나오느냐? 문법 시간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라는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좀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fundamental 기본이 됩니다. 네, 굉장히 기초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조금 뭐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어차피 영어가 중요하니까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는 팔품사라고 배우는데 왜 5개만 중요할까?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 3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명사 옆에다가 대명사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 대명사, 결국은 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명사든 명사든 그냥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2개를 나눌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명사를 뭐 작정하고 두면 뭐 물질 명사, 주자명사, 가산, 불가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냥 단 명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굳이 명사와 대명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져있는 게 전치사라는 게 빠져있어요. 전치사를 왜 뺐느냐? 왜냐하면 전치사는 절대로 문장에서 자기 혼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뒤에 명사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이게 문법책에서 많이 보던 그 얘기입니다. 전명구, 전치사 명사 구, 그래서 전명구라는 얘기를 쓰는데 문제는 전치사 명사 구, 전명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치사와 항상 같이 쓰이는 명사, 그러면 전치사 명사가 합쳐지면 그 합쳐진 말의 품사는 뭐가 되느냐, 이게 조금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의 품사도 있지만 단어가 뭉쳐졌을 때 그게 구가 됐던 절이 됐던 그것도 품사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의 명사와 구나 절의 명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는, 국어 문법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용어를 아예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문법에는 이런 개념이,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기는 뭐냐면 전치사는 자기 혼자 쓰는 경우는 없는데 전치사 항상 명사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명사 합쳐지게 되면 그 합쳐진 것은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품사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치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2개의 품사, 즉 형용사와 부사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별로 안 따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하나 무시하는 게 감탄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감탄사는 문장에 어떤 뜻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사와 전치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니까 나머지 품사들은 5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5개 품사만 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단어를 공부하자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뭐 뚱딴지 같이 품사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왜 풀품사, 오품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잡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본론이 나올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단어 한번 써볼게요. pro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어가 끝나느냐? 아니죠. 이 produce 동사, 생산하다의 동사에 관련된 명사, 형용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명사로 한번 가봅시다. 명사로 가보면 어떤 게 있나요? 생산하다가 되니까 동사를 한번 써볼까요? 뜻이 생산하다. 그러면 명사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생산이라는 명사가 있을 거고요. 생산된 물건이란 말이 있을 것이고, 생산자라는 또 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생산적인 이런 형용사도 나오겠죠. 그러면 부사로는 형용사에서 부사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생산적으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접속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접속사는 나오지 않을 건데, 문법에서는 접속사가 중요하게 나오지만 단어에서는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4가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럼 단어를 한번 직접 알아볼까요? 생산이라는 말은 production이 있을 거고요. 생산품은
product가 있을 것이고요. 생산자는 producer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에서 생산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생산적인이라고 할 때는 productive 이렇게 되죠.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영어는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문법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단어를 외울 때는 품사가 이 네 가지, 아까 제가 5개의 품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문법에서는 5개 품사가 다 중요해요. 근데 단어를 외울 때는 그 중에 접속사가 사라지고 나서 4가지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외우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접하게 되면 항상 이 4가지, 명사를 접하게 되면 그 명사에 관련된 동사가 있을까? 명사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있을까? 동사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있을까? 형용사 부사는 또 같은 형태인가 다른 형태인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가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high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st 이런 말들은 형용사형도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단어들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 부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단어를 볼 때 첫 번째는 관점은 그 품사의 유연성이라는 얘기인데, 영어는 어형이 바뀌면서 이 품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형이 전혀 바뀌지도 않는데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이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는 항상 이 4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단어를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내가 찾은 단어가 형용사형이면 거기에 관련된 명사, 동사, 부사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좀 번거롭긴 한데 그렇게 외우는 게 좀 더 쉬워요.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단어를 외울 때 드리는 팁 첫 번째, 품사 유연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말로는 좀 생소한데 연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이름은 위에 제목을 보면 freecollocation.com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단어를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apple 이라고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캡처를 하지? 네, 스크린샷을 가져왔네요. 자, 애플이라는 걸 단어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형으로 이 애플이라는 건 명사인데, noun, 명사인데 애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어떤 게 있을까 보면 sweet apple, 그 다음에 sharp apple, sour, tart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ooking, dessert, eating, windfall, 뭐 바람에 떨어진 거다. 그러면 baked, 구운 거다. bruised, 멍이 든 거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와 apple을 같이 쓰는 경우, 사과라는 명사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뭐 eat, munch, 우걱우걱 먹다란 말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collocation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그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다른 품사들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adj라고 나 있는 부분은 adjective,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verb,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noun, 명사가 되는데 내가 찾은 단어가 어떤 품사들인지 모르죠. 그죠? 네, 거기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eat 나왔으니까 eat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eat well, 잘 먹는다 라는 말 듣죠. hungrily, 그 다음에 뭐 healthily, properly 이런 말 나오죠. 그럼 내가 먹는다는 단어를 찾았을 때 이 먹는다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단어들을 쭉 알려주는 게 collocation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연어라고 그러는데 보통 영영사전은 좀 보통 네이버 사전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영영사전을 찾으신 분들은 조금 덜하고 그 안에서 또 컬러케이션 사전을 찾는 분은 또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연어사전이 굉장히 어휘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공짜사전이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공짜사전이니까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이트는 freecollocation.com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첫 번째 단어를 외우는데 중요한 것이 품사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품사 유연성 중요하다. 다섯 가지,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쓴 네 가지 품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연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은 단어에,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찾은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게 되는지, 그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알려주는 게 이 컬로케이션 사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어학연수 가면 이런 꿈을 꾸잖아요. 네, 이런 멋진 도시에 가서 원어민들하고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멋진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학연수를 가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사실은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보내지 실제로 원어민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어학연수 후반 거의 끝날 때쯤에는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저도 그랬어요. 캐나다에서 처음 어학연수를 할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도서관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나중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호주를 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호주에 있을 때는 어학원을 아예 등록을 아예 하질 않았는데 그냥 튜터만 구해서 혼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항상 느꼈던 거, 내 단어가 어휘력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단어만 좀 되면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어학연수를 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오늘 드린 팁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어학연수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어에 제발 좀 노력을 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투입하는 시간만큼 실제로 어학연수 가서는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걸 버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가기 전에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한국에서 단어 좀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린 메시지, 단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꼭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